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팀이 수집한 자료들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고객들이 태극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저희가 수집을 해봤고요. 또 여기 신문 자료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와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카이브에 넣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 태극당의 디자인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빵 아저씨의 로고가 과거와 지금 신문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지난주에 좀 약간 갈피를 잃었었습니다. 저희 놀자팀의 방향은 브랜드 코어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컨셉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스토리 뱅크를 수집한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수집한 다양한 스토리 아이디어를 마케팅에 옮겨줄 수 있을까? 단순히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를 현대에 와서 재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흥미를 끌까? 태극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좀 고민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좀 방향성을 잃고 되게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집에 마타타파도 하고 카톡으로도 다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집했던 스토리 안에, 태극당 안에, 태극당의 이야기, 그리고 활동, 그리고 역사, 태극당을 지켜온 사람들 안에 과연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 좀 더 저희는 다시 원론으로 다가가지고 이러한 고민에서 다시 출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태극당 역사 안에서 그렇다면 스토리 안에서, 활동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10년, 20년, 30년, 70년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태극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태극당에서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맛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그 스토리들 안에서 좋은 것과 맛있는 건지 무엇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태극당 99년도에 있었던 기사를 발췌한 겁니다. 한강에 홍수가 일어나서 수재문이 발생했는데요. 이 당시에 태극당이 가장 빠르게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2017년에 있었던 태극당의 일부입니다. 태극당의 내용입니다. 같은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인데요. 태극당에서 중부 조선초 학생에게 3,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중부에서 기부한 내용이 저희가 중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태극당의 지원을 받고 실제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사례가 물론 가명으로라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실제로 기부를 하고 실제 그런 스토리가 학생이 받은 책상과 그리고 이런 필기구가 온라인을 보니까 저희도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8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극당의 전 창업자분께서 태극당의 제과학교를 차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제과학교에서 50명 이상의 기능장이 나오고 7,000명 이상의 기능자가 나오는 등 한국 제과 발전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태극당 인터뷰를 본 결과 다른 호텔이나 이런 빵집의 이야기도 많이 잡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태극당에서 일을 하다 나와서 창업을 했다. 태극당 제과학교에서 배우다 이게 빵 기술을 알게 돼서 이렇게 자기가 크게 됐다. 이런 식으로 태극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도처에서 여러 가지 제빵 기술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60년도에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국제 팬클럽 한국공부에서 펄벙 여사의 자담회를 태극당에서 개최했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럼 펄벙 여사가 누구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무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좌담회를 연 곳이 바로 태극당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기사인데요. 경기대학교 여자 발표팀이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축하 환송회를 태극당에서 했다. 이런 내용들도 태극당, 이렇게 문화를 지원했던 태극당의 모습을 저희가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태극당이 브라운브레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태극당이 18년도에 정오의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구글 같은 데도 정오의 음악회를 가서 태극당 봉투를 들고 빵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진 찍고 그렇게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6년, 18년, 시간이 무려 48년이나 흘렸지만 문화를 지원하는 태극당의 그러한 원리는 저희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태극당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변하지 않는 맛있는 것은 빵, 사람, 문화였습니다. 태극당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꾸준히 사람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재민이 가슴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도왔고 납세를 누구보다 앞섰고 현재에도 중부에서 열리는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면 태극당이 항상 먼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은 저희가 어떤 태극당에서 만드는 맛있는 빵이 과연 어떤 빵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내린 저희는 그 태극당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입맛에 맞는 빵입니다. 물론 맛있는 빵은 맞습니다. 물론 파리바게트에서 만든 빵도 맛있는 빵일 테고, 뚜레쥬르에서 만드는 빵도 맛있는 빵일 테고, 반대편 호텔에서 만드는 빵도 맛있는 빵일 테고, 하지만 태극당이 만드는 빵은 그 맛있는 빵 중에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사람 중심, 제과점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태극당이 저희는 그 제과점 이상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제과점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제과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년, 18년 시간이 흘러도 문화를 지원하고 또 태극당 안에서 많은 고등학교 문예부들이 활동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루어주는 태극당의 활동은 때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 안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태극당 창업자의 정신이고 저희는 앞으로 뒤에 펼쳐나갈 마케팅 컨셉에서 이러한 것을 저희 가슴속에 담아두고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잡은 컨셉은 이것입니다. 빵으로 사람을 명물하고 문화를 키우다. 저희는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은 힌트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것을 저희 머릿속에 새겨두고 이게 이 컨셉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래야만이 태극당이 예전 과거에 했던 행동과 그리고 최근에 했던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활동들 안에서 같은 원리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태극 월보인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드려가지고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도 10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모나카 장인님을 인터뷰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매거진 형식으로 만들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태국 월보라는 컨셉으로 매거진을 만들어서 태극당의 빵과 사람 문화를 연결해서 활동들을 매장에서 짧게나마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인스타를 통해서 태극당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태극당의 기존 고객이 연령층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인스타의 그런 좋아요 수가 저희가 다른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데 오히려 매장에 태극당이 오는 손님들이 많은 만큼 공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식의 스토리가 태극당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과거의 예가 현재 예를 같이 대비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빵 하나를 컨셉으로 잡고 태극당 빵에 대해서 좀 깊게 소개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태극 월보라는 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피코크나 아니면 성신당 같은 데서도 자기 패밀리 뉴스 그리고 피코크는 이게 한 달마다 발행하는 매거진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사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또 요즘 대부분의 20, 30대들이 이렇게 약간 소확행이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런 매거진 형식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페 같은 데 가면 킹토크 같은 잡지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런 매거진 형식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고 태극당이 가지고 있는 되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달하자는 마음에서 이런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당 엽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 발표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아이템인데요. 저희가 좀 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담진 않았지만 매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어디서 이런 오프라인 홍보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따로 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태극당에서도 엽서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의 먼저 당시 사진을 같이 올려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사진을 다시 컴퓨터로 업로드해야 되는 귀찮은 게 존재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태극당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 인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엽서 이벤트를 계획을 해서 먼저 태극당 구매하시는 고객들 한해서 일일이 손으로 그런 스토리가 있으시면 담아주세요라고 엽서를 나눠드린 다음에 또 근데 엽서함을 그 근처에 만들어 놓으면 고객 동선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태극당에 나가는 쪽에 이제 문 옆에 자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함을 넣어가지고 엽서를 추천해 보낸다든가 또 고객들이 엽서를 그냥 받고 저희가 쓰려고 해보니까 되게 뭘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하기엔. 그래서 그 안에 좀 언제 태극당에 방문하셨어요? 네, 혹시 누구랑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좀 그 안에 세세한 질문들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옅은 글씨체로 고객들의 스토리를 전달해서 이걸 응모받은 다음에 혹시 많이 쌓이면 2층에서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는 또 그리고 아까 롤다팀에서 한 고객
이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에서 좀 활용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고의 만찬입니다. 저희한테 코치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리테일 마케팅을 위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층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 활용해볼까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한 게 2층 이 공간을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그런 최고의 만찬 그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극당에는 추억이 있거나 아니면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태극당은 꼭 스토리가 없더라도 진짜 너무 이번에 생일에 어떤 난 사연이 있다 이런 분들의 응모를 받아가지고 2층에서 한번 정말 최고의 만찬이 아니라 그 최고의 만찬 이벤트를 한번 열어주는 겁니다. 최고의 만찬 이벤트를 2층에서 그 사람들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그러면 태극당이 만약에 그런 이벤트를 열어준다면 정말 그 이벤트를 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은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태극당에 대해서 태극당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해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역사도 이렇게 들고 빵도 정말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줄 테고, 물론 이런 게 비용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또 인스타에 공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진짜 고객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존의 역사와 사람을 생각했던 그 마음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빵 아저씨의 기습 공격입니다. 저희가 무한도전 박명수의 기습 공격을 모티브로 만든 아이템인데요. 일단 저희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굉장히 야식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별로 야식을 나눠주는 활동인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조식을 하는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태극당 방문해서 사라다빵을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이건 진짜 아침으로 먹기 너무 좋은 빵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바빠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태극당이 지금 가장 메인 타겟으로 하고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동국대학생이기 때문에 동국대에 예를 들어 태극당을 랩핑한 칼을 타고 방문을 해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조식 활동을 해서 좀 사라다빵 하기가 힘들다면 모닝빵 안에 사라다 제품들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태극당 막걸리 붙여서 좀 와가지고 이렇게 태극당이 당시 여러분들 시험을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내리에 분명히 남을 테고 언젠가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림 속의 빵 아저씨입니다. 이거는 저희 팀원들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디자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명화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빵 아저씨가 명화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게 빵 아저씨가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최고의 만찬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빵 아저씨 캐릭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빵 종류 캐릭터들이 같이, 그다음에 이제 빵과 명화에서 명화 안에 다양한 시간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빵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해서 2층에서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식당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걸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같이 찾아서 태극당에 조금씩 후원을 해주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2층에서 활동을 진행한다면 과거에 문화를 지원했고 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종로에서 태극당의 역할을 다시금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레퍼런스로 플레이보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 플랜에서 실시한 다른 영화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들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 지금 비틀즈 이런 앨범 모티브를 해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빵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가서 굉장히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빵 고르는 빵고리집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태극당 방문해서 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빵을 먹어야 될지 몰랐어요. 방금도 제가 배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밑에서 사먹으려다가 팀원들한테 어떤 빵을 먹어야 될지 물어보다가 결정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세션이 시작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빵 고르는 빵고리집, 이거는 태극당 버전이 아니라 집빵을 고르는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 전당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배포를 해서 20, 30대가 와서 어떤 빵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본다면 좀 자기 빵을 재밌게 고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거 태극당에 이런 거 있대 하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걸 유도를 해가지고 태극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빵들이 잘 팔리는 제품은 잘 팔리고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손님들이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하면서 SNS에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기획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니만큼 인터넷에도 요즘 이런 알고리즘 형식의 재밌는 자료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빵 아저씨의 슬기로운 생활인데요. 이거는 빵 아저씨가 직접 저희가 인형탈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SNS 바이럴을 노리는 그런 활동인데요. 먼저
군국대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뭐 수업 들으면 안 되고 쫓겨나게 한다는 거, 아니면은 파리바게뜨 매장에 가가지고 빵 아저씨가 시장으로 살한다든가, 뚜레쥬르 매장에 방문한다든가, 장충동 근처에서 족발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종로를 근거지로 해서 빵 아저씨가 좀 다양한 공간에 출몰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만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좀 주머니에 담고 있는 빵을 나눠주기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태극당이 블로그나 인스타를 봤을 때 20, 30대를 좀 되게 오래된 빵집이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애를 만약에 누군가랑 하고 싶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태극당이 20대, 30대에게 20대, 30대가 오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먼저 다가가자는 아이템을 기획해서 아까 빵 아저씨의 기술 공부와 같은 컨셉으로 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다음은 원조 양갱이 부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장인님을 인터뷰를 했을 때 양갱을 좀 만드실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2015년 태극당 인스타 글에서는 양갱의 부활이 곧 됩니다 하고 지금 벌써 4년이 흘렀더라고요. 혹시라도 양갱이 부활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어떤 시점에 부활해야지 가장 멋있게 부활할 수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달까지 양갱이라는 수치가 언제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했는데요. 당연하게도 명절인 1월과 9월이 있는 타이밍에 양갱의 수치가 가장 높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 또 양갱보다도 양갱 인기가 많은 게 수제 양갱에 대한 그런 되게 입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수제 양갱 만들기 클래스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런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극당이 어떻게 보면 한국 양갱이 거의 원조인 만큼 양갱 만들기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이쪽에서 되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진짜 양갱의 원조를 보여주겠다. 지금 같이 양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양갱을 소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은 예를 들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시즌이라도 다시 한번 추억을 되돌릴 수 있고 선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양갱을 좋아하셨는데 명절에 태극당에서 나와서 선물로 드릴 수 너무 좋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추억을 전달하고 한국인에 가장 맞는 빵을 만든다는 그러한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태극 사진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폴라로이드 아이템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폴라로이드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서 사진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을 기획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2층에서 기획한 아이템인데요. 여기 일단 큰 물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 큰 천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요즘에는 컬러 사진이나 아니면 되게 증명 사진도 요즘 20대는 그냥 찍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을 재미있게 남기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태극당 2층에서 여기 이런 일어나시고 온 손님들한테 애들이 다른 해줄 수 없으니까 사연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잊지 못할 태극당에서만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1층에서는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진행하여서 이거는 폴라로이드가 좀 은근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지금 스포츠인 상태인데 온 손님들에게 되게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저희가 사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빵을 사 먹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으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돌아다니면서 혹시 사진 찍고 있는 분에게 저희가 찍어드리고 사진을 공짜로 저희가 찍어드릴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태극당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기획해봤습니다. 다음은 태극살롱입니다. 이거는 저희 팀도 그렇고 코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원하시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요즘에 취향란이나 이런 여타 그런 활동들에서 되게 살롱 문화가 되게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걸 진짜 이게 트렌드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트렌드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시즌인데 다양한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 실제로도 이렇게 라이프 트렌드에서 발간한 내용인데 살롱 문화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현상은 뭐 1인 가구나 아니면 요즘에 20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집을 사거나 이런 식의 큰 돈을 모으기에는 너무 막대하니까 그 당시에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행복에 투자한다 이런 소확행 문화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되게 많이 성장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금액을 알아본 결과 45만원에서 25만원 선 정도로 싸게는 25만원, 비싸게는 45만원 선인데 그게 다 말로 된 그런 살롱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취향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식으로 태극당 2층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태극당이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 또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조명과 이런 짱들레 같은 아름다운 구성들이 문화를 나누기에 그 어떤 것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당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빵, 커피 그리고 12월 달에 디자인 클래스가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클래스 같은 태극당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할 수 있는 살롱 문화를 태극당에서 기획한다면
20대, 30대 살롱 문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극당 2층에 와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공간에 함께 하면서 또 정말 친숙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기획적인 면에서 태극당이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정말 한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이런 시향과 같은 그런 되게 큰 살롱 문화를 하는 데서도 40분 할 군데 이상의 클래스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극당이 예를 들어서 다른 클래스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신다면 이 안에서 사진 클래스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림 그리는 클래스를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렇게 종이 스크린 있는 만큼 여기서 영화를 같이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과거에 태극당에서 많은 시집을 발표하기도 했고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같이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시 낭독회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 저희가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아이템을 기획해왔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아이템은 이 정도였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 안에서 생각했던 거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맛있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태극당이 시간이 흘러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 많은 사람이 거쳐갔고 많은 땀이 흘렸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진짜 그 창업자의 정신은 아직도 이어오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런 걸 이어나가겠다는 일명 하나의 마케팅을 기획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